안녕하세요. 김장들 다 하셨나요? 저는 18여 년째 시댁에 가서 부지런히 김장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솔직히 김치 많이 안 먹어서 굳이 김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 신랑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 김치 아니면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부지런히 가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김장하는 날 진짜 재미있는 일이 터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속이 다 후련하고 웃음이 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시댁 가족 구성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0여 년 전에 귀농하신 시부모님, 그리고 아들 삼형제, 그리고 며느리 셋이 있습니다. 자녀 상황은 첫째 아들내에 딸 셋이 있고 둘째 아들내에는 아들 둘, 셋째 아들내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고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는 꽤나 좋은 편입니다. 시부모님 사이 좋으시고 자상하셔서 며느리들 고생 잘 안 시키시는 분들이고 나이 차이가 3살 4살 나는 삼형제는 의의가 좋다 못해 서로 쿵짝이 잘 맞는 사이거든요. 며느리들도 서로 잘 지내며 의기투합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라면 진짜 시집갈 만하다, 또는 시댁 식구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는 게 가능해? 라고 할 만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첫째 아들이신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축산업 관련하여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삼형제 중 제일 수입이 좋으시고 동생들 돌보는 게 취미신 분이죠. 그런 아주버님은 형님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시는 분입니다. 15년 전 결혼하신 형님은 투포환으로 실업팀 활동까지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로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으시지만 경우가 밝으신 분이라 저와 동서가 무한 신뢰를 하며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님은 지금도 아주버님 일을 함께 운영하시는데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확 휘어잡으신다는 이야기를 아주버님이 자랑스럽게 하시거든요. 왠지 안 봐도 알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족 행사를 진두지휘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뭐든 옳은 결정을 하시곤 하십니다. 시부모님께는 자신의 친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시기 때문에 저와 동서는 감탄하며 따를 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배구 코치를 하고 있는 저희 신랑이 둘째인데 저와는 고등학교 때 같은 운동을 해서 오고 가며 알고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때 사고 쳐서 18년 전에 결혼한 케이스라 원수가 따로 없다 하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절친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제일 가는 술 친구, 뒷담화 전문 친구, 아들들 교육 상담 친구로 지내고 있죠. 임신인 걸 알고 대학을 그만둔 건 좀 아쉽지만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싶을 만큼 서로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삼형제 중 저희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기도 했고 저도 어릴 적부터 단체 운동인 배구만 해서인지 외로움을 잘 타는 저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하는 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형님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여서 긴장하기도 했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이신 분이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적이 없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저와 동서에게 무한히 너그러우시면서도 삼형제에겐 단호하시거든요. 아주버님은 세상 물렁하게 동생들을 우쭈쭈 하시지만 아니다 싶으면 형님이 딱 자르시곤 하시죠. 결과적으로는 항상 저희 며느리들이 좋은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형님 편이었습니다. 늦둥이인 셋째인 도련님은 전부터 한 생각이지만 머리는 좋은데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중견기업 과장으로 근무 중인데 삼형제 중 공부를 제일 잘했다는 이유로 은근히 잘난 척을 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평소에 좀 얄미워했습니다. 그렇다고 밉지는 않은데 내 동생이면 넌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깐족거리며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신은 똑똑하게 말하는 줄 알고 자꾸 이죽거리거든요. 12년 전 결혼한 동서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사람이라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는데 사근사근하게 형님과 제게 대하며 상의도 잘해서
저희 며느리가 똘똘 뭉치게 하는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 착하고 고운 사람이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장 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도련님한테는 항상 져서 씩씩거리며 저희에게 이르곤 하죠. 형님은 거의 그냥 들으시다가도 한 번씩 되게 여유있고 점잖게 도련님에게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거 아시죠? 동서 같은 여자가 요즘 있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며 조용히 응시하시거든요. 그럼 도련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척 하더라고요. 형님의 그 기에 놀라고 당황하는 도련님이 웃기고 그런 장면이 몇 번 연출될 때마다 동서는 신나하며 형님 최고를 외친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삼형제를 그저 의 좋고 서로 물색 없이 지내는 효자들이라고 하세요. 그저 삼형제가 사랑스러운 건지 다 좋다고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께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제사도 없고 명절 때도 아직까지는 설에만 모이자주의, 추석엔 날 좋다고 여행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의 시부모님이신지라 솔직히 시댁 때문에 힘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1년에 공식적으로 모이는 거라곤 시부모님 생신 2번, 설날에 1번, 그리고 김장 때뿐이라 모이는 날들은 오히려 반갑기도 하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삼형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한 달에 1번꼴로 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공식적인 모임이건 비공식적인 모임이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동딸인지라 저희 친정은 좀 횡한 구석이 있거든요. 배구할 때도 합숙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으쌰으쌰 하는 팀워크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은 시댁 모임은 만날 때마다 재밌었습니다. 그때마다 도련님의 깐족은 폭발했고 동서에 대한 애잔함도 폭발했지만 그것마저도 이게 사람이 어울려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꺼려지는 날이긴 했습니다. 노동을 곁들인 그 어떤 행위도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김장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게다가 말이 백폭이지 배추랑 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새 며느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도 못 펴고 김치를 하고 있다 보면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손발은 시리고 허리는 아프고 나중엔 목과 머리까지 욱신거리죠. 그런데 삼형제는 술에 취해 해벌레하고 있으니 어느 며느리들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신랑과 애들이 잘 먹고 시부모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김장거리를 외면하지는 못하겠고 해서 가는 거죠. 인심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부탁을 거절 못하셔서 큰아버님 댁, 고모님 댁, 저희 신랑 사촌 형제네 친구분들까지 챙기다 보니 백포기를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없어지더라고요. 시부모님들께서는 셋째 도련님까지 장가 보내시고 10년 전쯤 저희가 사는 지방 도심지에 멀지 않은 농경지역으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먹을 건 직접 농사지어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텃밭보다는 조금 큰, 그렇다고 농사라고 보긴 어려운 정도의 규모로 일구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장에 사용되는 젓갈이나 소금 같은 재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료들을 시부모님께서 수확하신 것으로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김치 좀 달라는 분들이 여럿 계신 거죠. 이왕지사 여럿이 할 때 좀 하자고 조금씩 늘어가던 것이 어느덧 늘고 늘어 100포기씩 김장을 하십니다. 또 하다 보면 배추김치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여 김장하는 모습은 마치 김치 공장 같죠. 비닐에 싸서 스티로폼에 넣어 포장해서 주소까지 적어놓고 택배 회사까지 불러 보내는 모습은 진짜 공장 같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학생들이고 어리고 하니 일손으로 도움이 안 되고 어른들도 바싹 붙어서 해야 새벽부터 해야 해질 무렵에 끝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형제들은 분명 시작할 때는 함께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하나둘 사라져 나가고 없거나 있어도 고기 구워 먹거나 술 마시며 놀고 있거나 하더라고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의 신랑에게 얼른 와, 뭐해? 라며 눈치를 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형수, 형제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좀 하고 있어요. 라며 능청을 떨며
저희 신랑을 묶어두고는 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억지로 웃으며 현수 아빠 와서 이거 좀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도 하시는데 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저 오랜만에 형들이랑 있으니까 좋은가 보지 라며 웃으십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웃으시면서 김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두 분의 아드님들께 제가 계속 오라고 하진 못하잖아요. 저희 새 며느리들만 속이 부글부글 하는 날이 바로 김장하는 날이기도 했기에 더 힘들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이들도 어렸고 며느리가 저 하나여서인지 김장은 그냥 해주시고 저녁 때 가면 수육이랑 해서 맛있게 먹는 날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백포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한 적이 없는 삼형제는 김장하는 날의 고됨을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족이 모여서 먹고 노는 날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 같았죠. 또 그렇게 행동들도 하기도 했고요. 이번 김장하는 그날도 저희는 여지없이 전날인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모였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김장하고 일요일은 하루 쉬고 월요일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가자마자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손질에 쪼개놓은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계셨죠. 가기 전부터 저는 저희 신랑에게 이번에도 탱자탱자 놀면 진짜 당신 알아서 해. 다음 김장부터는 나 안 갈 거야. 아니 형님이랑 동서랑 다른 나라로 여행 가버릴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신랑은 작년보다는 열심히 배추를 나르고 또 나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셋째 도련님은 형 이리 와서 나 이것 좀 봐줘. 얼른 이리 와봐. 라며 부르더라고요. 별거 아니었는지 신랑이 눈치를 보면서 그냥 나오자 이번에는 아주버님을 부르며 형님 좀 쉬세요. 허리 다쳐요. 라며 아주버님을 끌고 들어가더군요. 며느리들끼리 만든 카톡에서 이번에는 각자 남편들 단속하고 오자고 굳게 약속했던 터라 형님도 뭐라고 하셨는지 아주버님도 눈치를 보시며 허둥지둥 나오시며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는 도련님께 화가 나기 시작한 건지 인상이 좋지 못하더군요. 결국엔 참다 못해 쫓아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는 것 같았고요. 나오면서는 얼굴이 더 좋지 않더군요. 역시나 도련님은 요지부동 나타나질 않더니 갑자기 쓱 나타나 시어머니께 엄마, 나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얼른 끓여줘. 라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들어가시더군요. 귀하신 늦둥이 아들이 애교를 부려대니 어머님은 또 오냐오냐 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 뒤 저녁 먹자며 부르시는 어머님의 얼굴엔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아마도 또 도련님이 엄마 최고를 남발하며 아양을 부리며 어머님 기분을 최고로 만들어 놨겠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형수들이랑 마누라는 감사해야 해. 라며 어머님께 살갑게 구는 아들인지라 엄청 예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막내 아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저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고 어릴 적부터 형들이 잘 도와줘서 그저 힘든 걸 안 겪고 자란 사람이라 뭐든 잘 못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힘든 건 무조건 피하고 보자 하는 뺀질이 같은데 말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신랑도 그냥 귀여운 동생이라고만 생각하니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동서가 처음 결혼하고 2년 뒤쯤 울면서 제게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형님, 아주버님도 그렇게 아무 일도 안 도와주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집안일이야 거의 내가 하지만 남편도 가끔 도와야 하는 걸 해주지. 왜? 도련님이 손 하나 까딱하네? 라고 다시 물으니 네, 물 한 잔도 안 떠다 마셔요. 엄마가 다 해줘서 해본 적이 없다면서요. 라며 또 울더군요. 동서가 그때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임신 중이기도 해서 더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달래가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퇴근도 도련님이 더 빠른데 집에 오면 입고 나갔던 옷들을 다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며 퇴근해서 막 도착한 사람한테 물 좀 떠달라고 한대요. 목말라 죽을 뻔했다면서요.
당시에 차는 도련님이 가지고 다녔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다 열이 뻗쳐 그걸 가만히 놔뒀어? 물을 머리에 부어버리지 라고 흥분해서 소리치자 옆에 있던 신랑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내자 동서는 더 엉엉 울며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형님들이랑 어머님 아버님 너무 좋은데 이 인간이랑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기에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하룻밤 재우려고 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도련님네 집으로 뛰어가 뭐라고 한 건지 새벽 2시쯤 데리러 왔더군요. 나가면서 형수, 그래도 집으로 가라고 해야지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떡해 해요. 다음엔 그냥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기에 도련님,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킬 거면 지금이라도 이혼해줘요.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부려먹으면 어떡해요. 동서가 내 동생이었으면 나 지금 도련님 그렇게 걸어가게 안 보내요. 다음엔 그냥 동서 친정집으로 데려다 줄까 봐요 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집에 안 간다며 시위를 했고 겨우 달래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와는 조금 으르렁거리는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도련님, 난 우리 도련님 다 좋은데 예의 바르게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라며 제가 일부러 그러거든요. 그럼 또 형님께서 지그시 도련님을 바라봐 주세요. 카리스마가 있으신 형님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그런지 도련님도 어설프게 입을 놀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건 때에도 형님은 다음엔 나한테 연락하고 와.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한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말자 라고 하시며 왕언니 포스를 뿜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아직까지도 도련님의 그 뺀질함을 꺾지 못했고 아마 이번 김장 때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니 더 삐뚤게 저렇게 구는 거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놈의 뺀돌이 성질 어디 가겠나요. 그래서 대충 알겠다 싶어 되도록 부딪히고 싶지 않아 동서만 토닥이며 넘어가려고 했죠. 다음날 대망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을 떨며 일어나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마당에 불을 떼고 배추를 씻어 나르는 것을 시작으로 김장 100포기 해치우기 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을 필두로 남자들은 물을 썰고 어머님과 저희는 배추에 물이 잘 빠지도록 쌓고 양념을 만들었죠. 진짜 10년 정도 한 일이지만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땀은 나지, 허리는 아프지, 춥지. 아주 힘들다는 곡소리가 안 나는 게 다행일 정도였죠. 그나마 형님과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라 체력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도 힘든데 동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여리여리한 사람이 바람에 안 날아가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저희 도련님은 안 그런가 봅니다. 아침 먹을 때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다가 한참 배추 씻고 있는데 나타나더니 현주 엄마 나 밥 좀 차려줘 라고 하더니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그런 도련님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던 동서는 다녀올게요 하며 본인이 죄인이 된 것 마냥 들어가더군요. 저는 하던 일이 있으니 그저 묵묵히 일하면서도 동서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도 우리 신랑을 비롯한 시부모님들, 아주버님 아무 말도 없이 일만 하시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처럼요. 형님은 저와 눈 마주치시더니 한 번 웃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잠시 뒤 후다닥 뛰어나오는 동서 표정에서 아침부터 한바탕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편들 단돌이 하자 그래서 싸움을 만들었나 싶어 미안해지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진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커피나 한잔하고 하자시며 커피를 타러 들어가셔서 나오시는데도 도련님은 안 나오더군요. 저희 신랑이랑 아주버님이 따라 들어가 빵과 함께 들고 나올 때까지도 도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양념을 버무려 놓고 가시랑 쪽파를 또 산만큼 다듬고 점심때가 되어 밥을 먹으러 들어가니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더군요. 식탁엔 아침 먹은 그대로 반찬 그릇, 국그릇, 숟가락 하나 치우질 않고 놔두고서 말이죠. 동서가 후다닥 치우고 아버님께서 이 동네에도 짜장면이 배달돼 우리 점심은 시켜 먹자 시며 주문을 하셔서
배달이 오기를 기다리며 몸도 녹이고 쉬고 있는데도 혼자 거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친동생 같았으면 등짝을 내려치고 싶을 정도로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음식이 도착하니 일어나서 자리 잡고 앉더라고요. 얼른 먹고 나가서 본격적인 김장을 할 생각에 서둘러 먹으려는데, 현주 엄마, 나 고춧가루 좀 줘.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야지. 그리고 김치도 가져와. 아침에 열무김치 맛있더라. 라며 이제 막 앉은 동서를 부리는 겁니다. 동서의 얼굴이 벌개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형님께서 일어나셔서 도련님이 말한 것들을 챙겨 가져다 주시더군요. 동서가 안절부절하자 먹어. 먹을 땐 걔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얼른 먹고 쉬다가 시작해야지. 라며 웃으시더니 도련님을 또 지그시 보시더라고요. 도련님은 못 본 척하며 짜장면만 와구와구 먹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저희 신랑만 째려보고 서둘러 짜장면을 먹었죠. 먹은 상을 치우고 아버님은 불 좀 더 피워 놓으시겠다고 나가시고 어머님은 저희와 수다를 떨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게임을 TV에 연결해 하고 싶다고 가지고 왔더군요. 그 운동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해준다며 잠시 부산스럽더니 어느새 삼형제가 열을 올리며 내기를 하더군요. 그걸 보시던 어머님은 쟤네들 내기 시작하면 한참이다. 얼른 나가서 우리부터라도 하고 있자 하시더니 조금만 하고 나와라 라며 먼저 나가시는 겁니다. 아, 이런 변수가 생길 줄 몰랐죠. 저희 신랑이 운동하는 사람이라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신랑 옆에가 진짜 한 판만 하고 나와 라며 말을 해보았지만 이미 이 남자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이더군요. 처음엔 동참하시던 아주머님께서 눈치가 보이셨는지 그런 동생들을 보시며 허허 웃으시더니 아직도 애들처럼 그런 게 재미있냐 하시곤 형님이랑 나가시더군요. 동서는 애들에게 저거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 챙겼어? 라며 물으며 도련님을 째려보고 있고요. 올해도 저 게임기 때문에 다 틀렸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두고 보자 하며 김치를 하러 저도 나왔습니다. 동서가 제 뒤를 따라오며 죄송해요 형님, 애기 아빠가 저 몰래 챙겼나 봐요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왜 죄송해? 라고 했더니 울먹이며 안 그래도 오기 전부터 올해는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집에 쉬러 가는 거지 일을 왜 하냐면서 성질을 내길래 한바탕 하면서 왔거든요. 라더군요. 으이그, 이렇게 물러 터지니까 도련님이 저러지. 내가 괜히 얘기해서 동서 힘들게 했다. 신경 끄자. 10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쉽게 바뀌겠어? 아주버님이라도 하시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자 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안쪽 상황에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틈틈이 어머님께서 내오시는 간식을 먹어가며 아버님께서 떼주시는 불로 몸도 녹여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 문이 열리더니 현주 엄마, 우리 귤이랑 맥주 좀 해서 간식 좀 줘. 빨리, 급해. 라며 도련님이 소리를 치더군요. 게임이 너무 재미있었는지 얼굴에 신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요. 진짜 단전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해야 하나 싶던 그 순간. 아니, 지금 양념이 범벅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챙겨? 나와서 여기 있는 간식 먹고 아니면 와서 얼른 같이 끝내고 다 같이 먹어. 라며 동서가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도련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꼴랑거 하면서 생색은 야, 보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일은 다 하더구만. 뭐 했다고 생색이냐. 얼른 들어와서 챙겨주기나 해. 괜히 귀찮으니까 핑계대고 있어. 하더군요. 다들 어안이 벙벙하여 보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도련님을 잡아 끌며 야, 임마, 재수씨도 힘들지. 아니에요, 재수씨. 우리가 챙겨 먹을게요. 라며 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도련님도 어이가 없지만 나올 생각이 없는 신랑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평호가 재수씨가 너무 편한가 봐요. 저렇게 앙탈을 부리는 거 보니 남자는 다 애예요. 하시며 웃으시더군요. 그러자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애쓰시는 건 맞지만 도련님이 저렇게 말할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한번 혼내주세요. 라며 어머님께 웃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에이구 막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가 봐. 막내야 마음에 담지 마라. 응? 이라며 어머님은 동서를 달래시더군요. 괜히 또 시부모님 속상하실까 봐 이를 더 키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동서, 형님까지 눈짓으로 웃어 넘기며 열심히 김치를 하고 또 했죠. 산처럼 쌓여있던 재료들은 어느새 김치로 만들어져 각각 포장하여 담아가고 있었죠. 한 반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 먹을 거니까 더 맛있게 하자 시며 시어머니가 커다란 솥에 고기를 삶기 시작하시더군요. 솜씨도 좋으시고 손도 크셔서 무슨 음식이든 뚝딱뚝딱 많이 맛있게 하시는 어머님표 수육을 먹을 생각에 군침이 돌더군요. 그래서 그래 이 재미로 김장하는 거지 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온 신랑은 한판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지잖아. 그래서 끝끝내 이기고 나왔지. 라며 제 눈치를 보며 뒤늦게 김장에 합류하더군요. 뭐라고 한바탕 다다다 퍼붓고 싶었지만 그러면 애써 좋아진 분위기 나빠질까 싶어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김치를 만들고 있었죠. 어머님이 담가 놓으신 수육 솥은 아버님이 택배 보낼 박스 정리하시고 주소 적으시며 살피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런저런 부가적인 재료를 더 챙기시느라 분주하셨고요. 어느 정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동서는 계속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누구라도 말 한마디만 걸면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속을 알 리 없는 도련님은 갑자기 나타나 아버님을 쫓아다니며 서성이고만 있더군요. 애들은 안에서만 노는 게 지쳤는지 나와서 김치맛도 보고 구경하느라 오고 가는데도 두 부부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군요. 형님이 형님네 막내를 불러 동생들 챙겨 들어가라고 할 때에도 둘 다 아이를 눈으로만 볼 뿐 한마디 말이 없더군요. 각자 준비해온 통에 김치를 챙기고 뒷정리를 하는데도 도련님은 손 하나 까딱하질 않더군요. 참 사람이 저러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진짜 대단하다 싶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냥 동서만 더 챙기고 기분을 좀 풀어주려고 했죠. 배추 속에 싸먹을 김치 속을 담고 마지막 김치를 통에 담으며 이번 김장도 잘 된 것 같다고 다들 좋게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도 겨우 웃으며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건지 도련님이 동서 옆에 가더니 우리 엄마 김치 라고 하며 김치를 먹으려고 하니 동서가 도련님의 손등을 탁 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현주 아빠는 이제 김장김치 먹지 마. 뭐 했다고 먹어? 라며 싫은 티를 내더군요. 야, 이거 네가 혼자 다 했냐? 이게 정말 어제부터 징징거리는 거 봐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뭐가 어째? 라며 도련님이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김치 한 포기를 들고 동서에게 휘두르는 겁니다. 드라마에 나온 그 유명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손이 본능적으로 도련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예전에 배구 시합에 나가서 강 스파이크를 때릴 때보다 더 세게 손이 나가더군요. 그와 동시에 으악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도련님의 머리로 무 한 덩이가 날아와 강타하더군요. 도련님은 그대로 꼬꾸라지더니 기절했고요. 놀란 식구들이 돌아보니 남은 무를 정리하시던 형님이 김치 싸대기를 맞는 동서를 보자 무를 던지신 거였습니다. 투포한 선수 출신의 형님의 무를 머리통에 정통으로 맞은 도련님이 그 자리에 픽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였어요. 오죽했겠어요. 형님이 선수 시절 던지시던 투포한 무게가 4kg이었더니 무 정도는 가볍게 날려버린 것이지요. 아주버님과 저의 신랑은 도련님을 눕히고 뺨을 두드리며 정신 차리라고 하고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돌아오시더군요. 김치 범벅이 된 동서와 기절에 쓰러져 누워있는 도련님을 보시더니 이게 다 뭐냐? 하시며 물으시더군요. 옆에서 보고 있던 동선의 첫째가 아빠가 엄마를 김치로 때렸는데 둘째 큰어머니가 아빠 등을 때리고 첫째 큰어머니가
무를 아빠 머리에 던졌어요. 라며 엉엉 울더군요. 그러자 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아이 키만한 홍두깨를 들고 나오시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이럴 줄 알았다. 이것들이 나이가 든 엄마 아빠도 일하는데 지들은 매번 빈둥거려도 며느리들이 보기 민망해서 참았다. 이번에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아가들이 먼저 한 것 같다 억지로 참았는데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이리 와라. 더 맞아야 해. 이리 와. 라며 삼형제에게 돌격하시더군요. 저희 아버님 직업군인 출신이라 엄청 무서우시다는 말만 들었는데 한 번도 화내시는 걸 못 봐서 에이 설마 했었는데 정말 엄청 무서우시더라고요. 그 사이 정신을 차린 도련님은 아버님께서 휘두르시는 홍두깨를 피해 막 도망을 가더군요. 집 주변을 3바퀴 정도 쫓고 쫓기다가 아버님께 잡혀온 삼형제는 마당 한 구석에서 혼나고 말리러 간 시어머니도 함께 혼나시더군요. 저와 형님은 동서에게 묻은 김치를 떼내고 수건으로 닦아주며 괜찮냐고 물었죠. 동서는 소리도 못 내고 울더니 형님들 아니었으면 오늘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라며 웃더군요. 안쓰러운 마음에 안아주며 토닥거리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오시더니 내가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너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나. 미안하다. 라며 동서의 손을 잡으시더군요. 도련님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와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고요. 저와 눈을 마주치니 눈을 아래로 깔며 민망해하는데 좀 겁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도련님에게 형님이 도련님, 우리가 김치 좀 하는 거 힘들기만 해서 다 같이 하자고 했겠어요? 힘든 일일수록 함께 나눠야 가족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놀고 그러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애들 엄마한테 손을 올려요? 형님들도 안 하시는 그런 행동을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얼른 사과하세요. 라며 도련님을 또 지그시 바라보시더군요. 그러자 도련님이 웬일로 현주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미안해. 형수님들 죄송했습니다. 라며 바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삼형제는 저녁을 먹기 전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내년 김장 때도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릴 시에는 벌금 100만 원을 내고 김치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일요일 아침이 되어 헤어지면서도 도련님이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차에서 돌아오며 아니 도련님 어제는 많이 놀랐나 봐. 사람이 달라졌던데. 라고 하니 걔가 원래 되게 쫄보거든. 그래서 형이랑 나랑 더 챙겼지. 덩치도 작고 겁도 많아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조금만 인상 쓰셔도 무서워서 방에서 못 나오고 그랬어. 라더군요. 그래서 안타까워? 당신도 이번에 더 혼났어야 했는데. 도련님이 그 난리치는 바람에 묻힌 줄이나 알아. 내년부터는 알지? 라고 했더니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가 저희 애아빠가 집에 와서 김치 정리를 하더니 빨래도 돌렸어요. 라며 소식을 전하더군요. 도련님 머리에 혹도 나고 등도 새빨갛다면서 너무 통쾌하다며 동서가 좋아하더군요. 그러더니 형님들께서 혼내주신 거 동영상으로 남겨놨으면 더 좋았을걸. 완전 쌤통이에요. 라며 신났더군요. 지금 다시 되짚어 생각해봐도 정말 환상의 호흡으로 도련님을 혼내준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 삼형제가 각서까지 썼으니 내년 김장은 좀 수월할까요? 다른 친척분들에게는 이번 김장이 마지막이라고 시아버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니 내년엔 더 쉬워지겠죠. 모쪼록 모두들 힘들지 않은 즐거운 김장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긴 참 힘들지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